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빛나는 결실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장재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어저께 이상로 박사와 같이 강릉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릉. 그래갖고 저하고 이상로 박사 또 전한길 또 강사도 와서 세 명이서 이렇게 선물 받고 왔는데, 이게 경부 해수욕장에서 외국 사람 관광객 많이 오잖아요. 해수욕장이니까 이 모자 쓰고 사진 찍는데 10,000원 받는답니다. 10,000원. 근데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예, 선물 받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강릉 간 이유는, 여러분들, 저는 오로지 이제 가짜 찾는 선수니까, 이제 강원도지사 이제 우상우라는 애가 이제 가짜가 되다 보니까, 한 명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가짜라는 게 다 들통이 나니까, 강원도를 아주 초토화시켰어. 이 선관 이놈들이 투표지 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상호만 경기도지사 하면 막 사고 치니까, 우상호를 경기도지사 시키기 위해 가지고, 춘천시장 가짜, 원주시장 가짜, 강릉시장 가짜, 동해시장 가짜, 양양군수 가짜, 인제군수 가짜, 정성군수 가짜, 양구군수 가짜, 9명을 가짜로 만들어놨어요. 이 새끼들이. 정관 이놈들. 정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강릉 시민들에게 그 강릉시장 맨 앞에 집회신고 해가지고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강릉시장 이놈들 가짜니까 빨리 집에 가라, 내려와라, 매일 구호하라고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제가 강원도니까 강원도에서 10군데서 군수, 시장 앞에서 도지사까지 해가지고 10군데서 오라수목금 매일 하면은 싸그리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피해서라도 가야지. 그 얘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회를 이제 2년 한 6개월 하는데, 요새 목은 좀 괜찮은데 제일 신나는 집회가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구청장 앞에 가서 그 집회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서울에 가짜 구청장이 12개거든요. 저기 도봉구청장 가도 가짜, 강북 가도 가짜, 종로 가도 가짜, 남대문동 가도 가짜, 서대문 가도 가짜, 저기 금천 가도 가짜, 구로 가도 가짜, 전부 다 마포 가도 가짜, 전부 다 가짜야. 그러니까 구청장 앞에 가가지고 딱 한 10명이면 됩니다. 스피커 하나 딱 갖다 놓고, 가짜 구청장 임마 11시 반에 가가지고 내려와 집에 가라. 한 10분 하면 스트레스 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도 그리 해도 구청장 본인이 가짜인지 다 알지. 그렇죠? 공짜 어딨어. 구청장 하려면 다 했겠지. 본인이 가짜니까 말을 못해. 우리 저 이상로 목사님 구로 갔더니 공무원이 사진 찍어. 여기 있잖아. 여기 12명 가짜 구청장 이거 붙여놓거든요. 지나가면 사진 다 찍어. 강북에 정창수, 강서에 진교인, 서울구로 장인홍 이름 불러가면서 이놈들아 가짜 집에 가라, 내려와, 양심 있으면 빨리 내려와. 근데 이놈들 전부 다 12명이 7월 1일부터 국민 세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짜잖아 가짜. 그래서 이제 매일 집회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역도 경기장에서부터 와가지고 바꿨다 그러면 영순이가 투표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투표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투표지가 2종류라고 해요. 2종류. 6명 있는 거하고 2명 찍은 거. 그거 나오면 대한민국 정관이고 누마리가 모든 게 다 끝나잖아.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밤에 들어와가지고 박스 420개 다 열어가지고 오세훈이 말고 둘이 있는 거 투표지는 무조건 다 골라가지고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그죠? 그 대신에 그걸 갖다가 새로 만들어 집어넣어야겠지. 그런데 그 투표지가 이놈들은 여기서는 없었지만 선관위 전산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취재해갖고 거기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특검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명이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당으로 위주로 하냐, 뭐 야당 위주로 하나, 그 다음에 저 이재명이가 둘 중에 하나, 안타놈 태다 그렇게 하시는데, 특검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특검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6명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다 쳐다보고 우리 국민들도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일본이 여기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 써놨습니다. 송영길이 가짜라고. 송영길이는 이번에 선거에서 컴퓨터로 전산 조작을 몇 표를 했냐면 15,000표를 조작했습니다. 15,000표. 이걸 수학으로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여당, 우리 주진우 의원이 질문합니다. 특검 후보한테. 후보님, 당신 이번에 특검 되고 싶은데 송영길이가 가짜라고 올림픽공원에서 장재원 박사가 15,000표 가짜라고 했는데 당신이 특검이 되면 이 15,000표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검사가 저는요 검사 30년 해가지고 마약 잡고 깡패 잡고 삼성 잡고 이런 것만 했지 저는 컴퓨터 모르는데요. 그럼 집에 가야지. 그렇죠? 지금 뭐 삼성 잡고 LG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송영길이 15,000표를 어떻게 찾을 건가 우리 국민이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이 설명해야 돼. 안 해요. 그럼 너 집에 가 인마. 다른 사람 하다 보면 우리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장재원 박사 내가 만약에 특검이 되면 전산실에 가가지고 누구누구 데려가가지고 어디를 찾고 하다 보면 인수분해 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도우면은 국민 여러분 하루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특검으로 보내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송영길이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 울산시장 가짜가 어떻게 되는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 두 문제만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아는 저는 관계없고 부정선거 가짜 찾을 사람만 우리는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누가 보더라도 두 명 중에 둘 다 가더라도 송영길 가짜를 찾고 울산시장 가짜를 찾아 둘 중에 아무나 가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무조건 가짜만 찾아내면 돼. 그 다음에 딱 보면 그 다음에 가짜를 찾았으면 뭘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찾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재명 1년 전에 6월 3일날 우리가 뽑은 가짜 이 새끼 찾아야지요. 네, 그럼 이재명 가짜 찾아야 됩니다. 그럼 당신이 이재명 가짜 찾을 수 있냐? 아이고 나는 뭐 이재명만 못. 너 집에 가고. 그렇죠? 이재명 찾아야지. 그렇죠? 물어봐야지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대신한 사람이니까 조준희 의원 되면 당신 찾고 나면 가짜 이재명 찾을 용기가 있냐? 아이고 없는데. 그럼 집에 가. 거 있다. 오케이 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1년 전 4월 10월 선거 때 제가 광화문에서 외쳤던 추미애 하나님의 가짜지. 그렇죠? 너 추미애 찾을 수 있어? 없어? 찾겠다 하면은 오케이. 마지막 하나 아까 광화문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인수분해 중에 제일 어려운 숙제. 그래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가짜표를 찾아 올려 안 올려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우리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보더라도 조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준석보다는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이 우리가 봐도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놈들이 전산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이번에 전산으로 밤새다 보면 자유통일당이 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특검한테 너 자유통일당 잃어버린 표도 찾을래 안 찾을래 우리 국민의힘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특검을 지금부터 계속 질문해서 제가 말한 송영길을 찾고 울산 시장을 찾고 이재명을 찾고 추미애 가짜를 찾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까지 찾아야만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어제 하늘이 줘가지고 장동혁 대표하고 주진우 의원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특검이라는 하늘이 준 선물 받았는데 이 선물이 한 달 후에 특검을 만날 것이고 한 달 후에 드디어 150명이 특검이 성관이 나쁜 놈들 잡고 깜빵 보내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깜빵 보내기 전에 가짜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특검 만나고 특검 전에 또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12명하고 경찰 18명 약 30명이
지금까지 투표율 조작했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더 힘을 내가지고 특검 오기 전에 가짜 다 찾아내면 만만세지. 그렇죠? 왜냐? 국민 세금 아깝고. 그렇죠? 예, 그래 그분들이 더 열심히 찾아가지고 일단 제 희망상 송영길 하나만 찾아라.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송영길만 찾아내면은 이 사람들이 30명의 특검팀에 바로 같이 가면 되지. 그렇죠? 같이 가면 되잖아. 다 찾아놨는데 뭐 같이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많이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해가지고 특검에서 앞으로 특검이 하면 2달 후에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부터 밤새가지고 전산실에 제가만 된다면 저 밤새겠습니다. 밤새가지고 인수분해 중학교 2학년 등차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이놈들이 15,000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3n 더하기 3의 n-1 더하기 완전히 중학교 2학년 등차 수요일 산수 문제인데 장전 박사가 그걸 찾고 싶습니다. 예, 추미애 경기될 때는 추미애는 사전투표에서 무려 11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110만 표는 경기도는 넓잖아. 그죠? 이런 체육관이 넓습니다. 체육관이 10군데가 있으면 10군데도 막 들어와. 들어올 때마다 3의 배수에 3의 배수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로 해가지고 110만 표가 산수로 완전히 중학교 2학년 등차 수요 산수 문제입니다. 얼마나 장전 박사가 탁구 찍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입니다. 사이언스 박사. 중학교 2학년 산수 문제 제가 왜 못 찾겠습니까? 그렇죠? 딱 중학교 2학년 등차 수요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100% 중국, 차이나 천재들이 만들었는데 장전 박사가 반드시 수학 문제 찾아내겠습니다. 제 말고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천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관의 전산지에서 가가지고 사기치는 원리만 알고 등차 수열이다. 아, 경상도는 등차 수열로 8의 n-1, 8의 n-1, 전라도는 9의 n-1 플러스 1. 한 명 한 명당 다 수학으로 등차 수열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수열을 산수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산수 문제. 그거를 대한민국에 얼마나 똑똑한 산수 잘하는 사람 많은데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고 우린 그때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 박사님 이번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윤한중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그때 누가 몽롱하게 내 것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58일간 끈질기고 진심 어린 올림픽공원 투쟁을 이어오는 동안 젊은 세대와 함께 외침을 함께 나누고 동지들의 의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유례없는 국민 대중집회의 정면으로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목소리로 밤을 새워가며 오직 진실 한 구호를 외친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역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언론은 국민의 이 신중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쟁의 현장은 세대별 참여 변화가 나타나나 전체 인원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이 이곳 올림픽공원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광화문 집회와의 연대 체계 강화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 긴 싸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과연 우리의 투쟁이 언제 어떤 결실을 맺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각기 다르겠으나 대체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속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국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호히 기억해야 할 최종 목표는 2026년 6월 3일
22대 총선과 2025년 대선을 포함한 모든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후속 조치를 반드시 완수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특검, 수사, 재검표 및 재선거와 같은 제도권 정치는 시민 참관과 투명한 절차하에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주권 수호의 핵심입니다. 다만 현재 제도권 정치권과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등 외부 세력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가학자 대통령 이재명 측이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으로 매도하며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의 자진 퇴진은 부정선거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공조도 희망적 요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의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수사를 지시한 바 있고 새로운 주한 미 대사 미셸 박 스틸의 부임은 우리 투쟁에 힘을 실어줄 중대 계기입니다. 우리 모두 우파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올공 투쟁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올림픽공원 투쟁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내가 조용히 잠잠해진다면 국제사회도 힘을 보태기 어렵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단의 활발한 지원이 투쟁의 지속 능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 단체가 교대로 협력하며 장기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림픽 공원 투쟁에 참여하면서 목표의식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연대와 신뢰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진실 밝히기에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적당한 시점에 투쟁을 멈춘다면 22대 총선과 21대 대선 부정선거는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행동으로 하나 되어 자유를 수호합시다. 여러분 복창합시다. 부정선거의 원형 노태악 내 이놈 노태악! 내 이놈 하면 노태악 크게 외치면 되겠습니다. 내 이놈 노태악! 국민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노태악을 처단하라. 불법 탄핵 원천 무효.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천인공노할 엄청난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가짜 대통령 인간 말종 국제철면피 범죄 덩어리 누굽니까? 이재명을 처단하라.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라. 흉악한 안보 파괴자 내 이놈 안기백을 처단하라. 애국 시민 여러분 만세! 감사합니다. 필승! 투로 접근하는 우리 이상노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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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별로 보고를 드립니다. 시간별로. 네, 자, 나오죠? 예. 시간별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민경호천 의원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리고 말이 전혀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내일 퇴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민경호 의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양복 입고 다니지 마십시오. 민경호 의원은 양복 입고 땀을 뻘뻘 흘려요. 그래서 양복 입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장본님들은 그 군복 안 더워요?
워커까지 신고 군복에 지금 잠바까지 입으셨어요. 야,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더위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 애국자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경욱 의원 그 면회한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요. 지난주에 이 합수본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예를 들면 노태악 이런 사람들의 SNS 계정 카톡을 보자라고 하는 거를 기각을 시켰어요. 영장 기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판사들이 재검표장에서 부정투표가 나와도 그거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판사인데 누가 나를 재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5.16 때 보니까 5.16 혁명이 나고 두 개를 만들었고요. 5.16 혁명 검찰부와 5.16 특별 재판소를 만들었더라고요. 단심이더라고요, 단심. 그거 뭐냐면 3.15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 3.15 부정선거를 눈 감아준 사람, 4.19 때 총을 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재판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단심이에요. 자, 저도 이번에 우리가 특별재판부를 만든 5.16 혁명과 똑같은 시민혁명재판소와 시민혁명 검찰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기존에 이 판사들은, 야, 내가 판사인데, 판사끼리 누가 영장 기각시키고 난리 아니에요? 아니야, 미안하지만, 이제 이 5.16 이 시민혁명이 성공하면 시민혁명재판부를 만들어서 기존의 판사, 기존의 검사를 다 배제하고 제대로 된 시민유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 시민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미운 게 판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조이대, 천대엽이, 노태악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야, 충주시장 재검표할 때 사람 이렇게 벌쩍 들어가지고 내는 그 조미영인가 하는 그 여자 판사,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창원에서 재검표할 때 뭐 사진 못 찍게 하고 난리친 그 판사 이영훈 이런 사람 다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해가지고 다 사용시켜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특검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특위위원장이 윤상현이죠. 윤상현이가 뭐냐면 18일날, 그러니까 광복절 연휴가 끝나는 18일날 이거 재검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장정우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윤상현이가 이거를 18일날 연다고 그러는데 특검과 같이 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이 그때까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는 날짜를 연기해야 하는 걸 한다.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상현이는 끊임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면접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즉 특검이 들어서기 전에 저거를 증거로 임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공과학검증단의 구성을 서두르고 있어요. 18일날까지 우리가 올공과학검증단을 다 만들어서 18일날 저거 연다고 그럴 때 스탑. 중앙선거관리는 빠져라. 너들은 빠져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급히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해서 우리가 검표를 하는데 그놈들이 또 검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절대로 검표하는 게.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스톱! 난 준비가 끝났어요. 내가 합시다. 올공과학검증단에서 합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할 거고,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이거 중앙선거관리 이거 하면 끝나버려요, 그거. 증거인멸하지, 자기들이 감옥 갈 일 하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올공과학검증단의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장비도 막 사모으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점심에 있었던 일을 보고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왔어요. 모 서울시내 구청장, 그분은 억울하게 떨어지셨어요.
모 서울시내 구청장 사무실에서 날 좀 보자. 그래 갔더니 그때 당시에 선거 참모들이 여러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선거 이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어디 여기 이제 무슨 뭐 송파구나 무슨 구로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투표소가 여러 개잖아요. 한 저기 구청에도 한 20개 30개 돼요, 투표소가. 그럼 우리가 투표소에서 하면 투표율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투표율이 딱 보고를 하면 저는 그것이 선관위로 보고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송파 이기는 아닙니다만 송파 1 투표소에서 송파의 투표소가 많을 거예요. 송파의 투표소에서 투표 업무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송파구청 사람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구청 사람들이 투표 업무를 담당하고 부족하면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을 추빙했어요. 자, 보고하는 데가 두 군데였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고하는 데였어요. 하나는 투표소에서 어디로 보고를 하느냐 하면 선관위원회로 보고해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하고 또 하나는 어디로 보고하느냐 하면 구청으로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처가 두 개예요. 선거관리위원회 각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시에 자기네 구청 상황실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자, 왜 저를 보자고 그랬냐면 이겁니다. 이 기자님, 간단합니다. 지금 뭐 투표지가 뭐 투표율을 불렸다 안 불렸다 그거요. 중앙선거관리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이 숫자를 뭐 고쳐라 말하고 그러는데 원본은요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 각 구청이 원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이쪽도 부르고 이쪽도 부르는데 구청에 있는 원본은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구청마다 전화해서 그거 고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각 투표소에서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으로 보고된 그 숫자와 구청에 보고된 숫자는 동일한 숫자예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가 개입해서 고쳤다면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숫자만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예를 들어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다가 다 시간대별로 투표율과 누적 투표율을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쫙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구청, 전국에 있는 모든 구청에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숨기지 않은 통계예요. 그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통계 수치를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바빠졌어요. 이제 오늘부터 일단 서울시 25개 구청에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6월 3일 당일 투표일 날 매 시간별로 체크를 하니까 시간대별 투표자율과 누적 투표율을 알려달라. 또 하나,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전투표도 각 구마다 하나씩 거예요. 사전투표도 역시 보고가 어떻게 했냐, 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청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투표율도 구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숫자를 받으면 중앙선거에서 숫자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받았어요. 원본이 구청에 남아있다. 2본이 남아있는 겁니다. 4본이 구청에도 남아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각 구청, 전국에 있는 모든 구청과 군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시간대별 투표율과 누적 투표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올고 이거 검증단 하겠다는 거 이외에 예를 들어 이게 밝혀지면, 예를 들어 이제 가짜가 밝혀질 거예요. 소명길이도 가짜라고 그러면 많잖아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53명 국회의원이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가 합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합의를. 이들을 감옥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월급은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딴 건 몰라도 그들이 받았던 국회의원이면 세비, 구청장이면 월급은 받아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위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냐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저 홍콩이나 우리가 가까운 나라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저 이재명 일당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여기 프랭카드도 잘 써붙여 놨는데 미셸 대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제가 나름대로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신의 피가 우리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지키는데 힘을 써 주실 것이다. 근데 미셸 대사가 저는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저는 절대로 이재명 편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강화문에서 했지만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미셸 스틸 한국 대사님, 그리고 남편 부군인 손 스틸,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에게도 이런 미셸 스틸 대사님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트럼프 대통령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아직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 전쟁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을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한미동맹의 목적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저 요청을 직시해서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 6.25 전쟁에 지켜준 미 동맹의 협조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피를 흘려준 우리의 동맹, 여러분 중공과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 아닙니까? 이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과 이재명 일당은 셋셋이하고 한미동맹을 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동맹에 금이 간다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공, 북한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과 철저하게 혈맹으로 맺어진 이 나라에 서로 돕고 서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저는 가치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떨어졌다. 좀 주워줘요. 왜 그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셸 대사님에게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대한민국을 조금 더 폭넓게 보시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중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한미동맹의 우리 국가 안보와 그리고 관세 협상 그리고 쿠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재명 정권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 미셸 대사님이 정말 관심 있게 봐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교류와 신뢰를 더욱 확대하게 해주시고, 또한 안보, 경제, 과학기술, 청년 교류를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우리는 촉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한미동맹 이것을 더욱더 돈독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미셸 대사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는 미셸 대사님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미국 대사 리포트 대사가 우리나라 좌익 종북 세력에게 이게 칼로 여러분 상처를 깊이 받은 거 아시죠? 그 리포트 대사가 저 연세대 병원에서 거의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이 미셸 대사의 신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관심 있게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변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미셸 대사 부부를 뜨겁게 환영하면서 여러분, 제가 외치는 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자! 굳건히 하자! 굳건히 하자!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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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더 굳건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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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제 이것은 미셸 대사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지금 대한민국, 어제 여러분 저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죠? 헌법이 또 잘못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재명이가 이제 목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침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영상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진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 세계 공산주의를 다 몰아내겠다고 선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선포하신 분이 여러분 다음은 베네수엘라, 이란, 이 다음에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북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정은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올공의 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너네들이 침묵하지 말고 투쟁해라는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더 투쟁해서 8월 15일 광화문과 올공에 저 이재명 일당을 몰아내는데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열변을 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옥선 박사님, 저기 여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땀을 흘리시는 거 봐.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 그리고 제가 감사하는 거는 이름도 뭐 저희 성도 모르시는 분이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커피 돌리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박용충 부회장님이요. 네? 박용충 부회장님. 박용자 충자. 박영숭 대장님? 박영숭 충. 정치자. 충. 박용자. 박영충 대장님? 부회장님. 부회장님,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는 고교연합에서 여기 저기 주먹밥 돌리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요거 매주 돌리시는 분이 계셔요. 연세대학교 그 ROTC 3기 우리 유관모 회장님이 이렇게 돌리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수박 돌리신 분도 있고, 저쪽에 올림픽공원 정문에 지금 이 더위에 붕어빵을 진짜 열심히 굽고 계셔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워가지고 그 수증기 다 날리고 포장을 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니아가루 끌고 다니면서 다 돌리는데 줄 서서 먹기 힘들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줄도 안 서요. 그러니까 니아가에 끌고 다니면서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참 이런 분들에게 우리 전체적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런 진짜 이름도 없이 막 이름 소개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나는 소개하고 싶어. 왜냐면은 그래야 또 딴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죠? 네,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에요. 뭐 떡 돌리시는 분, 김밥 돌리시는 분, 뭐 종류별로 진짜 많은데 짜장면까지 해보시는 분도 있고요. 짜장면 차 갖고 와서 계속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올공혁명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 집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올공혁명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일파만파에 회장님, 부회장님, 그 다음에 사무총장님 세 분이 진짜 이 리더신데 뭐 다들 연설을 잘하셔요. 근데 계속 저기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집행자, 여기 사회자로서 있잖아요. 여기 이 전체 집회를 끌고 가는 리더분들을 모셔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자, 회장님 끝까지 버티시다가 그냥 나오셨어요. 화이팅! 열공! 덥습니다. 진짜 중복 지나고 말복으로 가는 이 시기에 왜 여기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때로는 참 한심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생각하기 전에, 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렇게 되지 않은 걸 했던 뒷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행동,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과연 저 인간을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 나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앞으로 지금 같은 상태로 앞으로 4년 동안을 우리가 그 뒷재명이 밑에서 뒷재명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뒷재명이가 하는 짓을 봐가면서 속을 끓이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조그만 자리지만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땀을 흘리고 계시고 더위에 견디고 계신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애처롭고 하지만은 이것도 분명히 극복해야 될 과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윤통께서 제가 봐도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건 완전히 졸도 아니야. 이건 뭐 완전히 1년 조금 넘었는데 뭐 몇 번 나갔다 12번이나 나갔다고 어떡해요? 야, 완전히 지금 저 유람하러 다니면서 그러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죠. 샌프란시스코에 왜 갔습니까? 성과나 있으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보러 갔습니까? 거기 가서 뭐 이세영이 뭐 최태원이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맞아요. 왜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라는 친구가 나서가지고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합니까? 물론 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뭐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 저 양반이 여기 왜 왔어 도대체?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할 것 같다가 괜히 제밥만 흘려놓는 곳이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 라는 문제. 참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밑에 참모들이 다 있겠지만은 저렇게 시간이 없는가? 저렇게 시간이 여유가 많은가? 그러고 그렇게 SNS를 보면서 모든 일에 참견을 하는 사람이 왜 안규백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뭐 별의별 걸 다 SNS에, 난 그래도 그 친구가 잠도 안 자나? 어? 새벽 1시, 2시에 SNS에 올린다고 그래? 잠은 안 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본인이 관여 안 해도 전부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시콜콜이 다 간섭을 하고, 또 보기도 싫지만은 가끔 TV에 나온 거 보면은 국무회의 석상이라든지 보면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자기가 무슨 만기 칠람 하는 식으로 다 간섭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안규백의 탈영 사건에 대해서는 왜 한 말도 못 합니까? 왜 한 말도 못 하는 겁니까? 참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의 인간성과 저 사람의 기본이 뭐고, 저 사람의 근본은 어디에 있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한심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냐? 나는 그런 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그나마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저는 합수단은 믿지 않습니다. 합수단은 그거는 대통령이 임명한 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놈들은 뭐 맨날 해봤자 똑같은 얘기하고 기껏 해봤자 아랫놈들 맨날 잡아놓고 나서 끝내고 말 것이고요. 특검인데 이 특검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특검이 될 겁니다. 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적당한 선에서 발표하고 해서 끝내려고 할 텐데, 과연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용립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특검의 선임 과정부터 시작해서 특검에 대한 모든 문제들, 특검의 검사들의 선임, 우선 특별 검사의 선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검사, 부장검사들, 그 다음에 밑에 검사들까지 고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상의 문제고, 그 친구들이 수사를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회의감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도가 결코 밝지만은 않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유념을 하고 새 눈으로, 내 눈으로 정확하게 짚어내고 끄집어내고 질책하고 하면서 이번 선거가, 특히 이번 6.3 선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조작이 되어 왔었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데 요만한 조그만 단초를 된다고 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광화문에서 떠들고 움직이고 외쳤던 그러한 것의 어떤 조그마한 결실이라마 맺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정부의
어떤 조기 퇴진, 조기 하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뜻을 더욱더 강력하게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참 8일 있고 15일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도 여기서 많은 집회가 이루어지고 합니다만 참 어려운 길을 가져왔고 또 지금까지 해왔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기에 올공의 주제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멸공! 파이팅! 우리 일파만파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임원님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서울역에서부터 진짜 꾸준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일파만파 우리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